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 생각 수학 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총 복습했고요. 오늘은 생각 수학 수학책 22쪽과 23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읽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이가 너무 좋아서 서로 쌀 바구니를 쌀 가마니를 서로 옮겨주다가 결국 형은 동생한테, 동생은 형한테 쌀 가마니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주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그러면서 더욱더 사이가 더 좋아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은요, 저기 유튜브에 의좋은 형제라고 치면 거기에 관련된 동화가 나오니까 그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좋은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일단 의좋은을 찾으려면 기본형을 찾아야 되겠죠. 기본형은 의좋다예요. 요거를 우리가 국어사전으로 찾으면 이런 뜻입니다. 서로 정이 굳고 깊다. 쉽게 말해서 사이가 좋다. 굉장히 사이 좋은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게요. 옛날에 콩 한 족도 나눠 먹는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방앗간에서 쌀을 찌운 후 똑같이 나눴습니다. 형은 밤에 몰래 쌀 1과 4분의 1 가마니를 동생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몰래요, 몰래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동생에게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동생도 형수님 생신은 생일을 의미합니다. 생일의 높인 표현이에요. 생신이 며칠 안 남은 것을 생각하고 쌀 4분의 3 가마니를 형 집에 몰래 가져다 놨습니다. 다음날 아침 형은 집에 있는 쌀이 4가마니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분명히 동생한테 1과 4분의 1 가마니를 줬는데 웬일이지? 그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뭐지? 그래서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은 몇 가마인지를 우리가 구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씩 잘 연결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단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은 몇 가마니인지를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 가마니의 수. 지금 보세요. 1과 4분의 1 가마니를 동생한테 줬고요. 동생은 다시 4분의 3 가마니를 형한테 줬고요. 남아있는 거는 4가마니였어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히 정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거를? 우리 예전에 1학기 때 배웠어요. 1학기 때 어디서 배웠냐면 거기서 배웠어요. 평면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풀 거냐면 거꾸로 풀기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거꾸로 풀기. 순서를 뒤바꾸고 방법을 뒤바꾸는 거꾸로 풀기 방법인데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거예요. 움직였던 방법과 순서를, 움직였던 방법 그리고 순서, 방법도 바꾸고 순서도 바꿔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10걸음 걸어갔더니 학교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처음 출발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자, 요거를 거꾸로 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학교예요, 학교. 10걸음 걸어갔더니 학교가 나왔어요. 요걸 거꾸로 풀면 앞으로를 뒤로 걸어가면 되겠죠, 뒤로. 뒤로 10걸음 걸어가면 처음 출발했던 곳이 나오지 않을까요? 요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가 처음 출발했던 곳이 됩니다. 이게 바로 거꾸로 풀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풀기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려면 그냥 실제대로 원래 문제대로 풀어보면 돼요. 앞으로 10걸음 가면 학교가 나와야 되겠죠?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문제대로 풀었더니 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푼 게 되겠죠. 네, 잘 풀었습니다. 이 거꾸로 풀기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 속의 단서를 찾아봅시다.
죄송합니다. 일단 형은요. 첫 번째. 쌀 1과 4분의 1 가마니를 동생 집에 가져다 뒀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동생도 쌀을 4분의 3 가마니를 형 집에 몰래 가져다 뒀습니다. 세 번째. 형은 집에 있는 쌀이 네 가마니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 갖다 놨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요거를 정리해 볼게요. 순서대로.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형이 원래 가지고 있던 쌀이 있을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쌀 1과 4분의 1 가마니를 동생 집에 가져다 놨죠.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두 번째는 쌀 4분의 3 가마니를 형 집에 몰래 가져다 놨죠. 세 번째는 형은 집에 있는 쌀이 네 가마니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요거를 이제 거꾸로 풀어야 돼요. 거꾸로. 순서를 일단 바꿔볼게요. 순서를. 자, 0, 1, 2, 3, 4가 순서죠? 요걸 거꾸로 풀면 4, 3, 2, 1. 다시요. 3, 2, 1, 0으로 풀면 되겠죠? 자, 그렇게 풀어볼게요. 3. 쌀 4가마니가 형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쌀 4분의 3 가마니를 형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쌀 1과 4분의 1 가마니를 동생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은 형이 원래 가지고 있던 쌀이에요. 그죠? 요거 그냥 왼쪽에 있는 걸 순서만 바꿨어요. 0, 1, 2, 3을 3, 2, 1, 0으로 바꿨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네.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방법만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한번 풀어볼게요. 크게. 자, 쌀 4가마니가 형 집에 있습니다. 세 번째였죠? 세 번째. 자, 그래서 4라고 적을게요. 지금 형 집에 있는 쌀에 가만히 있습니다. 자, 네, 4. 그리고 두 번째. 쌀 4분의 3 가마니를 형 집에 가져다 뒀습니다. 자, 그러면 요 4분의 3을 더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순서만 거꾸로 했지 방법은 거꾸로 안 했거든요. 방법을 거꾸로 해볼게요. 방법을 거꾸로 하면 형 집에 줬죠.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동생 집으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지금 거꾸로 해요. 형 집에 줬으니까 이걸 동생 집에 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집으로 갖다 놨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형 집에 있는 거예요. 형 집에. 동생 집으로 갖다 줬으니까 더하기를 해줘야 될까요? 빼기를 해줘야 될까요? 형 집에 있는 걸 동생 집으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빼기. 이 빼기 하면요. 이건 우리가 뺄셈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뺄 수가 없으니까 자연수에서 1을 빌려가지고 분수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 4에서 1을 빌려주면 3이 남죠. 그리고 그 1을 4분의 4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3과 4분의 4 빼기 4분의 3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3과 4분의 4 빼기 4분의 3은 자, 3 빼기 뒤에는 자연수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3이 되고요. 4분의 4 빼기 4분의 3은 4분의 1. 분모는 그대로 있고 분자끼리 빼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자 분. 그러면 3과 4분의 1 되죠. 자, 두 번째 하니까 이렇게 3과 4분의 1 가마니가 됐습니다. 이제 그럼 또 풀어볼게요. 쌀 1과 4분의 1 가마니를 동생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자, 3과 4분의 1 가마니를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리고 1과 4분의 1 가마니를 딱 적어주세요. 요 식은 더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될까요? 자, 방법도 거꾸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순서만 거꾸로 했지 요거의 방법을 거꾸로 해줘야 돼요. 동생 집에 가져다 놨으니까 거꾸로 하면 형 집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형 집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풀기는 순서도 거꾸로, 방법도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친구들은 순서만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순서도 거꾸로 하고 방법도 다 거꾸로 해줘야 돼요. 자, 형 집으로 가져다 놨으니까 더하기를 해주면 될까요? 빼기를 해주면 될까요?
1과 4분의 1 가만히를 형집으로 가져다 놨어요. 형집에, 원래 형집에 있는 걸 구하기 때문에 형집으로 더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덧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하면, 자, 이거는 우리 쉽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덧셈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자, 분. 그죠? 자자분분.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주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과 1을 더하면 4가 되죠. 그리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4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3 더하기 1은 4.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2. 요거를 자연수와 진분수를 합친 대분수로 나타내면 4와 4분의 2가 됩니다. 자, 형이 원래 가지고 있던 쌀은, 자, 요게 되겠죠. 요거. 4와 4분의 2 가만히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우리 순서와 방법을 다 거꾸로 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게 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앞에 설명했죠. 그냥 처음 순서대로 계산해 보면 돼요. 처음 순서가 이렇게 됐죠. 형이 원래 가지고 있던 쌀, 우리가 방금 구했던 4와 4분의 2 가만히였어요. 그러면 순서를 이제 안 바꾸고요. 그대로 순서대로 풀면 돼요. 첫 번째, 쌀 1과 4분의 1 가만히를 동생 집에 가져다 두세요. 자, 동생 집으로 가져다 둬야 되니까 덧셈일까요? 뺄셈일까요? 그렇죠. 형 집에 있는 걸 동생 집으로 가져다 둬야 되니까 뺄셈이 되겠죠. 빼기. 이거 우리 뺄셈 두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자, 다 같이 외쳐봅시다. 분. 네, 자자분분.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세요. 자, 4분의 2에서 4분의 1을 뺄 수가 있죠. 그래서 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 빼기 1 더하기 4분의 2 빼기 4분의 2은, 자, 4 빼기 1은 얼마인가요? 3 더하기 4분의 2 빼기 4분의 1은 4분의 1. 자,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는 대분수죠?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쌀 4분의 3 가만히를 형집에 가져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4분의 3을 더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될까요? 네, 형집에 갖다 놨죠. 그죠? 형집에 더하기가 된 거죠?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분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자, 앞에 있는 자연수는 3, 뒤에 있는 자연수는 없어요. 0이네요. 그래서 3이고요. 뒤에 있는 분수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은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더하면 4분의 4. 잠시만요, 여러분. 4분의 4가 나왔어요. 분모도 4고 분자도 4. 분모와 분자가 똑같은 분수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자연수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1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피자가 있는데 피자를 4조각 냈어요. 그중에서 4개를 다 먹었어요. 그러면 피자를 한 판 다 먹은 거죠. 그래서 1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3 더하기 1은 4.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쌀 4가마니가 형집에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푼 거랑 또 같네요. 순서대로 푸니까 답이 나왔어요. 바르게. 그 말은 바르게 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풀면 돼요. 잠깐만 여러분 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단서를 찾아서 일단 순서를 만들고 그 순서와 방법을 거꾸로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잠깐만 영상 멈춰놓고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직접 풀어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혼자만 풀면 선생님 혼자 실력만 느는 거예요. 저는 그거 바라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실력이 같이 쑥쑥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잠깐만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지혜한테 1과 4분의 3개를 받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수일이가 찰흙 2와 4분의 1개를 사용해서 써가지고 곰 모양을 완성했어요. 남은 거는 4분의 2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 수일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찰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네모로 둘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찰흙 1과 4분의 3개를 지혜한테 받았어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찰흙 2와 4분의 1개를 사용해서 써가지고요. 곰 모양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곰 모양 완성한 거 보이죠? 3번. 그리고 그랬더니 찰흙이 4분의 2개가 남았습니다. 요게 순서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럼 요거를 순서를 바꿔볼게요. 0, 1, 2, 3을 3, 2, 1, 0으로 그대로 그냥 순서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꾸면 3. 찰흙 4분의 2개가 남았습니다. 그대로 문장은 안 바뀌었어요. 2. 찰흙 2와 4분의 1개를 사용해 곰 모양을 완성했습니다. 1. 찰흙 1과 4분의 3개를 지에게 받았습니다. 0. 수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찰흙의 수. 그죠? 요걸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아직 방법은 거꾸로 안 했어요. 순서만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크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찰흙 4분의 2개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4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 찰흙 2와 4분의 1개를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자 4분의 2에서 2와 4분의 1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방법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더해줘야 되나요? 빼줘야 되나요? 2와 4분의 1개를 사용했어요. 이걸 거꾸로 하면 그쵸? 찰흙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한 거를 거꾸로 하면 사용하지 않은 게 되죠. 그래서 2와 4분의 1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더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될까요? 그렇죠. 더해주면 되겠죠. 사용 안 했으니까. 남아있는 걸 구하는 거니까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 분수의 덧셈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자, 분. 네. 우리 반 학생들한테 자자분분했더니 선생님 지금 자도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들 자면 안 되고요. 그냥 선생님이 외우기 쉽게 붙인 기호일 뿐입니다. 자자, 분분 이거 듣고 잠들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볼게요. 앞에 자연수가 없어요. 뒤에는 자연수가 2가 있죠. 자, 그러면 2 더하기 분수 4분의 2와 분수 4분의 1을 더해주면 됩니다.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 자, 그러면 2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어떻게 되나요? 4분의 3이 되죠. 자연수와 진분수를 더하면 대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분수 2와 4분의 3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찰흙 1과 4분의 3개를 지혜한테 받았어요. 그죠?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한테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해줘야 되나요? 빼기를 해줘야 되나요? 지금 방법은 거꾸로 안 했습니다. 방법을 거꾸로 해주면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지혜한테 받은 걸 거꾸로 하면 지혜한테 다시 돌려주면 되겠죠. 그죠? 지혜한테 받았으니까 그걸 거꾸로 풀면 지혜한테 다시 돌려주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찰흙을 다시 지혜한테 돌려줬으니까 더하기를 해줘야 될까요? 빼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래요. 빼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지혜한테 다시 돌려줬으니까 나한테 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빼기를 해주면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뺄셈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방법이 아니고요. 뺄셈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풀면 돼요. 자, 똑같이 자, 분분.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주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2 빼기 1 더하기 4분의 3 빼기 4분의 3 하면 되겠죠. 자, 2 빼기 1은 1. 그리고 4분의 3 빼기 4분의 3은 0이에요. 0. 없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0은 1이 되겠죠. 자, 수일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찰흙의 수가 이제 결국 1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잘 풀었습니다, 여러분. 네, 요거를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1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순서대로 풀어주면 돼요. 순서대로. 자, 그렇게 푸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놓을게.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거꾸로 풀기 방법과 지금까지 배운 분수의 덧셈, 뺄셈 방법을 이용해서 처음에 가지고 있는 물건의 수를 구했어요. 자, 거꾸로 풀기 방법이란 순서도 거꾸로, 그리고 방법도 거꾸로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꾸로 풀기 방법이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5학년 때도 분명히 사용될 거고요. 6학년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댓글을 달든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담임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안녕.